그 암 진단받고 나서 사실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은 엄마한테 안밍아웃 하기였습니다. 저는 호르몬 양성이긴 한데 일부가 약양성이어가지고 재발염도가 조금 높다고 판단이 돼서 딱 3달 만에 정확히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한 달 정도의 방사선 치료 기간을 겪고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진은 이제 가발입니다. 지금은 찰랑찰랑 제 머리예요. 안녕하세요. 일타산피의 산부인과 전문의 소민경입니다. 오늘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. 폐경편 유튜브에서 제가 유방암을 겪으면서 치료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폐경을 맞았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위로와 또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진단받은 거는 24년 7월이에요. 저는 그때 다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. 아기들 방학이어서 한국 건너온 김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전에도 사실 쭉 받아오던 정기검진이고 늘 뭐 추적관찰 요한다고 하니까 큰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날 초음파 보신 선생님께서 조직검사 하자 하시더라고요. 다다음 날 진단이 됐죠. 그 암 진단받고 나서 사실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은 엄마한테 안밍아웃 하기였습니다. 친정 어머니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고 이제 하늘 무너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제 첫째거든요. 어머님이 이제 심적으로 저한테 의지하는 게 있으셨는데 암이라고 하니까 많이 놀라시기는 했어요. 그리고 아이들도 놀라긴 했고 저희 남편 좀 덤덤한 사람이어서 뭘 도와주면 될까 하고 틱처럼 물어보긴 하더라고요.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화나긴 하네. 사실 수술만 하면 끝나는 가벼운 병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교수님은 항암 방사선 치료 다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됐습니다.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고민이 좀 됐는데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,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있어서 친정집으로 들어가고요. 중국에서 열어놨던 병원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됐어요. 남편은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일단 치료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 좀 자랑하고 가야 되는 게요. 저는 이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랑 같이 한국에 던져졌잖아요.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시는데 저 보호자 없이 혼자 수술 받고 혼자 항암 치료하고 혼자 방사선 치료까지 다 마친 사람이잖아요. 진짜 대단해. 친정 주변에 저희 남동생이 살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. 애들이 또 다행히 잘 적응을 해줘서 저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일기 말이긴 했는데요. 유방암은 호르몬 리셉터 양성인가 또 허투 양성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타입이 나뉘거든요. 저는 호르몬 양성이긴 한데 일부가 약양성이어가지고 재발염도가 조금 높다고 판단이 돼서 부분 절제했기 때문에 수술 흔적 남아있긴 합니다. 그 항암 약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잘 맞으신 편이셨나요? 항암 치료하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저도 그거를 고려하기는 했거든요. 근데 다행히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사실 또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일상의 텐션이 되더라고요. 입원 치료는 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민폐 끼치면서 회복한 사람입니다. 네요. 이거 진짜 마이크를 기재했어요. 저는 근데 항암을 딱 4차만 해서 빨리 끝나기도 했고요. 딱 3달 만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의 방사선 치료 기간을 겪고 그렇게 하니까 한 7개월 지났더라고요. 반년 정도 만에 회복한 것 같습니다. 모든 암은 5년 정도 재발하지 않고 지나야 완치됐다는 얘기를 해요. 저는 사실 진단받고 겨우 딱 1년 조금 넘은 경우이고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는 또 달려야 됩니다. 그래도 2년차 검진에서는 또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또 나오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첫 검진 다녀왔고요. MRI, 유방 초음파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골밀도 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정상입니다. 역시 잘 먹어야 됩니다. 이제 항암 치료 시작하시면 대부분 식욕이 좀 떨어지고 속도 메스꺼리고 하거든요. 그럴 때 몸에 너무 좋은 식단만 먹으려고 하면은 체력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사실 교수님들도 똑같이 얘기하세요.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라.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기는 했습니다. 오히려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관리하는 식단은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대화가 또 그렇게 되셨겠어요. 제 병에 대해서 크게 막 뒤지면서
전혀 집착하는 환자 타입은 아니에요. 그래서 교수님 결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했고, 교수님이 예후 이렇게 될 거라 설명하시면 아 그렇구나. 교수님은 수술하시고 제 치료 결정하시는 분이시고, 저는 체력 관리하고 항암 스케줄을 안 밀리게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훌륭한 환자가 되려고 좀 노력하긴 했습니다. 여기서도 약간 좀 T 모먼트가 네, F예요. 항암은 악명이 자자하기도 하고, 저는 이제 전공의 시절에 대학병원에서 일을 할 때 난소암 환자분들, 자궁암 환자분들 항암 치료를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탈모나 구역부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고, 워낙 힘들게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겪는 게 뭐 엄청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. 처음에 항암 시작하고 한 3주차쯤 되니까 정말 귀신같이 머리가 빠지더라고요. 저희 아들이 완전 쌉티거든요. 티티티인데 걔가 따라와서 뒤에서 울더라고요. 근데 걔가 또 울어주는 게 좀 뭐랄까, 마음의 위로가 됐달까? 대신 울어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그 프로필 사진에 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그 가발 사진입니다. 지금은 사실 스타일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. 일생을 짧은 머리로 살아와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긴 한데, 프로필 사진에 있는 사진은 이제 가발입니다. 지금은 찰랑찰랑 제 머리예요. 반년 지났으니까 많이 자랐습니다. 근데 약간 곱슬곱슬하게 났어요. 그 임무가발 나눠 마셨다. 오, 맞아요. 근데 임무가발 진짜 비쌌거든요. 100만 원 넘더라고요. 고이고이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 주변에 저 속눈썹 펌 해주시는 사장님 친구분이 진단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. 예쁘게 잘 쓰시고 또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. 저는 사실 컨디션 관리를 그래도 잘 한 편이었는데요. 엄마 옆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끌려나가서 걷기 하고 편백나무숲 다니고 하루에 10,000보씩 걷고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. 기회되면 놀자 이런 사람이라서 사과도 따라다니고 뭐 조개도 캐러 다니고, 일단 외부 활동을 좀 많이 늘리려고는 했는데요. 모든 기간에 가능하지는 않고, 항암하고 1주차는 사실 이제 거의 기억이 잘 없습니다. 약간 이렇게 늘어져 있었고 엑기스 정도만 먹고 지내는 기간도 있고 하는데요. 그 기간이 지나가면 활동량을 늘리면 걸을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10,000보씩 걸었던 게 항암을 잘 이겨낸 뭐 비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가 진단은 어디 부위를 다 해야 되는 거죠? 겨드랑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밀면서 조물조물하면서 걸리는 게 있는지 만져보셔야 됩니다. 저도 진단 받고 나서 만져보니까 만져지더라고요. 저 2년 만에 검진을 한 건데요. 2년 전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0.4cm였고 그때는 6개월 뒤에 재검진이 찍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고요. 2년 뒤에 제가 수술할 때 1cm 정도 됐었거든요. 그게 0.4cm의 전암 병변이든 실제로 초기 암이든 1cm까지 발전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. 그 사이에 사실 검진했으면 전암 단계에서 발견이 됐을 거고 항암 방사선까지 안 갔을 거거든요. 6개월 뒤 재검진 소견이 꽤 많이 받으시는 소견인데 간과하지 않고 좀 이렇게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. 동양인 여성분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방 촬영 진짜 아프잖아요. 근데 유방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안 됩니다. 물론 거기에도 진단적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유방 초음파 보라는 권고를 받으시면은 꼭 진짜 잘 챙겨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초음파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. 검진 받으라는 때 받아야 된다. 뒤늦은 후회입니다. 그럼 유방암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여성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법이 일반 여성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. 유방암은 사실 호르몬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누르는 치료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불편감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항암 방사선 치료는 반년이면 끝났는데 그 이후의 삶은 여성 호르몬이 없는 폐경 이후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. 여성 호르몬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은 또 치료도 할 수 없게 되고요.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게 갱년기 증상이고 질건조증 이런 것들인데 병원에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갱년기 증상, 수면장애 이런 것들은 우리 멜라토닌이나 식물성 여성 호르몬제들 처방하면서 치료하고 있고요. 질건조증은 여성 호르몬 질정이나 먹는 약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주파라든지 히알루론산 주사 이런 것들로 치료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치료 효과도 좋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괴롭게 견디고 있지 않거든요. 불편한 점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고 호르몬을 안 쓰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으니까 병원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암 진단 받고 치료 받고 하면서 다짐한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재발의 두려움을
아픔에 잡아먹히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얻은 삶이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지내자는 거거든요. 일상을 너무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만 살지 않으시고 좀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꽉 채운 삶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랑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 궁금하시거나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. 댓글에서 만나요. 안녕.